하원에 이어 상원도 부채 한도 합의안 표결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수정안을 요구하며 논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주유소에서 아시안 업주가 도둑으로 의심한 10대 흑인 소년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의 냉동고에서 60대 여성 매니저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냉동고의 문이 고장난 상태였다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트럼프 달러가 등장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속아 넘어간 데에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목소리 광고가 한몫했습니다. 팬데믹이 종료되고 각종 퇴거 유예 조치들이 해제되면서 임대료를 놓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한미일 세 나라가 함께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장관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 심화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포함한 영내 안보 위협에 세 나라가 함께 억지력 강화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ho are now talking together and working together to enhance deterrence against threats in the region, including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을 상대로 한 경쟁과 협력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근원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왔습니다. 실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만나 북한의 정찰위성 재발사에 대비해 한미일 3국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엔 각종 정보 자산을 활용한 대북 감시 정보의 공유 확대는 물론 군사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of our homeland and the defense of our allies. 한미일 국방장관들은 오늘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동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관련 논의 요청이 접수됐다며 구체적 일정과 안건에 관한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정부의 채무불이행, 디폴트 시한이 오는 5일로 다가왔습니다. 상원은 하원 통과 하루도 안 돼 부채 한도 합의안 표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수정안을 요구하며 논의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상원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기로 한 재정 책임 법안의 표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젯밤 미 하원에서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합의안이 통과된 직후 곧바로 상원 전체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미 재무장관이 경고한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시한은 현지 시각 오는 5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여야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신속한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습니다. Now the Senate has a chance to make that important progress a reality. 그러나 미 상원 일부 의원들이 법안 수정을 요구하며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2년간 국가 부채를 증액하는 조건으로 정부 지출을 동결하거나 1% 안에서 늘리기로 한 법안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국방비와 사회보장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We'll be here to Tuesday until I get commitments that we're going to rectify some of these problems. 만약 상원에서 부채 한도 법안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하원 표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디폴트 시한인 오는 5일까지는 물리적으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집니다. Any change to this bill that forces us to send it back to the House would be entirely unacceptable. It would almost guarantee default.
미 상원 지도부는 부채 한도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본회의를 계속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디폴트가 임박한 지금 상원 수정안 논의는 사치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아시아계 주유소 업주가 흑인 소년을 도둑으로 의심해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28일 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쉘 주유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주유소 내 자리한 익스프레스 마트에 들린 한 흑인 소년이 냉장고에서 물 4병을 꺼냈는데 업주는 이 소년이 물을 훔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업주가 경고하자 이 소년은 도망가기 시작했고 업주는 이 소년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올해 14살의 흑인 소년 사이러스 카맥 벨트는 도주하다 업주가 뒤에서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올해 58살의 릭 차우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고 숨진 흑인 소년은 물을 훔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년이 물을 꺼냈다 다시 냉장고에 넣는 장면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는 업주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설사 물 4병을 훔쳤다 해도 소년이 총에 맞아 숨질 만한 범죄는 아니라며 결국 흑인이기 때문에 살해당한 인종차별적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 냉동고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루이지애나 뉴이베리아에 있는 알비스 식당 냉동고에서 매니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은 63세의 응우엣 리로 밝혀졌는데 시신의 손에는 피가 흥건했으며 웅크린 자세로 있었습니다. 해당 업소의 냉동고는 지난해 8월부터 손잡이가 고장나 안에서 문을 열 수 없어 직원들은 문을 열고 닫을 때 드라이버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사설 검시소를 고용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밝혀졌으며 사망 당시 웅크리고 있었던 것은 공황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손에 피가 묻은 것에 대해서는 고장난 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희생된 여성과 가족은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리 씨는 임시직으로 루이지애나에 2주 동안 파견됐던 것으로 알려져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리 씨의 유가족들은 업체를 상대로 $100만 달러의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펜실베니아의 한 주택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10시 펜실베니아 동부 레바논의 한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3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목숨을 잃은 3명의 나이는 19세와 8세 그리고 9세로 알려졌으며 33세의 남성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오늘 경찰은 용의자 2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2세의 토레스 산토스와 16세 소년이 붙잡혔는데 이들은 총격을 가한 19세 남성을 표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희생된 2명의 아이들은 당시 뒷마당에서 고양이와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상을 입은 33세의 남성은 이웃 주민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한 명의 용의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는 이들의 유죄가 입증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자녀가 경찰에 체포됐다며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자녀와 통화의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플러튼 캠퍼스 경찰국은 재학생 부모를 상대로 이와 같은 신종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플러튼 경찰국 소속 경관임을 사칭해 한밤중 부모에게 전화를 건 뒤 자녀의 차 안에서 불법 약물이 발견돼 체포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석방에 필요하다며 계좌로 돈을 붙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떠한 사유에서든 부모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 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자녀와 통화의 사실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기범들이 재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요 기업들이 8만여 명을 해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천여 명은 인공지능, 이른바 AI 여파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 소재 기업들이 지난달에 정리해고를 결정한 직원 규모는 모두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4월과 비교해선 20%가 늘었고 1년 전에 비해선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8만 명 가운데 25%는 회사가 문을 닫기 때문인데 3,900명, 그러니까 5%가 해고된 이유는 인공지능, 이른바 AI 탓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이유로 AI가 등장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월간 감원 보고서는 AI가 사람들 일자리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챗 GPT 같은 이른바 생성형 AI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3억 개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So there will be an impact on jobs. We try to be very clear about that, and I think it will require partnership between the industry and government, but mostly action by government to figure out how we want to mitigate that.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기업들의 정리해고 누적 규모는 42만 명에 가까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미국의 전체 고용시장은 탄탄하다는 지표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지만 대기업이나 기술기업 등의 이른바 고임금 일자리에선 연방준비제도의 강력 긴축 그리고 AI 개발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트럼프 화폐가 등장해 지지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목소리가 한몫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Yes, the rumors are true. We finally launched the TRB membership handbook, and it's 100% functioning. It was a long and hard-working process to make the TRB system function properly, but I would do anything for my loyal supporters. My stamp, signature, and the latest UV mark technology can guarantee its authenticity. 트럼프 달러로 알려진 광고로 인공지능 AI가 만든 가짜 목소리 영상입니다. 트럼프 달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옆모습이 새겨진 동전이나 지폐, 신용카드 등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트럼프 달러를 판매한 콜로라도에 본사를 둔 이들 업체는 트럼프 달러를 구입하면 2024 대선 캠페인을 지원하게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통화개혁을 거쳐 트럼프 달러를 법정화폐로 만들어 구매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트럼프 달러 판매업체는 약 100달러에 판매 중인 만 트럼프 달러 지폐를 주요 은행이나 코스트코 등 대형 소매점에 가져가면 $10,000로 바꿀 수 있어 투자금의 100배가 넘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당한 광고 내용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고 트럼프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지지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트럼프 달러를 구입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트럼프 달러를 사들였는데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려 하자 거절당해 그때서야 속은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고객들이 트럼프 달러를 들고 와 현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이를 거절하고 있다며 사기 수법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달러 판매 업체들의 홈페이지는 현재 접속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달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은 트럼프 달러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노조 파업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레미콘 업체 글레이셔 노스웨스트가 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업체 노조는 지난 2017년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되자 콘크리트로 가득 찬 레미콘 트럭을 방치한 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측은 굳어버린 콘크리트를 파쇄해야 했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100,000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사측은 워싱턴주 대법원에 소송을 접수했으나 법원은 이 손실이 파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노조가 회사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노조에 거액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마감된 이후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팬데믹과 함께 사라진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LA 카운티에서는 지난 4월 1일을 기해 건물주가 임대료 체납 또는 계약 종료 등을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게 됐고 또 그간 올리지 못했던 임대료도 임의대로 인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세입자와 노조,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보호 조치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인 세입자 정의 법안은 기존 법령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주 전역의 모든 건물에 렌트 컨트롤, 이른바 임대료 인상 상한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세입자 보호와 임대료 인상 제한 권한을 주가 아닌 각 지역 정부가 갖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Now that the rents are out of control and our members are facing an eviction crisis, resulting in displacements will force our members out of the places and the communities where they've lived and raised their children for decades. 현재 법안 추진에 지역 정치인들까지 동조하고 있는 반면 건물주들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 한인을 비롯한 영세 건물주들은 임대료 없이 모기지를 감당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인데 팬데믹 기간 손실을 강요당한 상황에서 또다시 일방적인 세입자 우선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폴클로저까지 오신 분들도 계세요. 건물주 중에서는. 렌트비를 이분들은 보조를 받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렌트비를 밀렸는데 정작 돈을 모아서 집을 사서 렌트를 준 사람은 집을 지금 뺏기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특히 LA시의 경우 노숙자 문제와 겹쳐 지나친 세입자 위주의 보호 정책을 펼친 것이 지금에 와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한 강제 퇴거와 임대료 인상 등의 역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분들이 보호를 받았을 때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스포일시키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노숙자 증가를 막기 위해 도입된 각종 세입자 보호 정책들이 팬데믹이 끝나면서 종료된 상황. 지금 현재는 세입자와 건물주가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백조를 오리로 착각해 잡아먹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 오논다코 카운티에 위치한 매니어스 타운에서는 지난 5월 말 암컷 백조 페이와 새끼 백조 4마리가 실종됐습니다. 페이는 수컷 백조 매니와 함께 지난 10년간 매니어스 마을에서 지냈으며 이 둘 사이에서 난 새끼 백조 4마리와 함께 이 마을에서 마스코트로 여겨질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마을 로고는 물론 여러 간판과 배너에도 백조가 그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티셔츠와 모자 등에도 백조 그림이 새겨넣은 굿즈도 판매됐습니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몸에 받던 페이와 새끼들이 지난 주말 돌연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결국 백조들을 찾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결과 시러큐스 출신의 10대 청소년 3명이 한밤중 연못에 몰래 들어가 둥지를 틀고 있던 페이를 사냥해 죽인 뒤 집으로 가져가 친지들과 먹어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명의 청소년 중 1명의 이모가 페이를 요리했고 새끼들은 애완용으로 키우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니어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저지른 16세, 17세, 18세 청소년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라며 백조를 큰 오리라고 생각하고 직접 사냥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새끼 백조 4마리는 무사히 돌아와 전문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수컷 백조 매니는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백조는 일부 일처제를 하는 동물이어서 짝이 죽으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짝을 따라 죽거나 갑작스럽게 새끼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백조 사냥이 합법이지만 뉴욕주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당국은 사건을 일으킨 10대 3명을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했으며 3명 가운데 미성년자 2명은 부모에게 인계됐고 18세 소년은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니어스 경찰국은 이들 10대들이 페이가 이 마을에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원정 등반을 나섰다 눈사태로 실종된 한인 산악인의 시신이
실종 99일 만에 수습됐습니다. 뉴욕 한미산악회는 지난 2월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 콜처크 피크로 원정 등반을 나섰다 눈사태로 실종됐던 올해 60살의 이진희 씨의 시신이 실종 99일 만인 지난 29일 수습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산악인 3명 중 실종 나흘 만에 발견된 조성태 씨에 이어 두 번째로 수습됐는데 함께 등반에 나섰다 실종된 올해 66살의 박윤권 씨 시신은 아직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구조대는 박윤권 씨의 시신이 이진희 씨의 시신이 발견된 인근 지점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눈이 녹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실종자의 시신이 수습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뉴욕 한미산악회 측은 고펀드미를 통해 실종자들의 유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캠핑밴을 대여하는 사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마땅한 법적 규제가 없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낡고 허름한 캠핑밴을 사들인 뒤 이를 임대하는 사업은 이른바 밴로드라고 불립니다. 집을 구하기 어려운 노숙자들이 편안한 쉼터를 갖기 위해 이를 임대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월 450달러 선에 형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노숙자들이 빌린 캠핑밴들이 길거리를 점거하는 등 불법 주차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마땅한 법적 규제가 없어 견인도 쉽지 않은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캠핑밴들이 줄지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도심은 물론 해안에도 형성돼 있습니다. 밴로드 사업자들은 경매에서 낙찰받은 차량을 특정 지역에 배치한 뒤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 임대하고 있습니다. 불법 점거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밴로드 사업을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